다음 함수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보통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미분하라는 뜻이죠. 이게 미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미분하려면 이거 어차피 문제를 좀 풀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보고 들어가 줄게. 최대 최소 구하려면 보통 뭐가 필요하죠? 네 가지가 필요하지. 극대, 극소, 범위, 양쪽 끝값. 근데 극대, 극소는 미분해서 뭐 구한다 하더라도 범위 양쪽 끝값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범위 양쪽 값 잡아주는 거죠. x 플러스 6은 진수 범위 0보다 커야 된다. 동시에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지만 0보다 작다. 물론 지금 범위 양쪽 끝값이 없기 때문에 아마 최대 최소에 영향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정리는 해놓고 가야 되죠.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잖아. 극대, 극소, 범위 양쪽 값. 근데 범위가 없네? 부활한 건가? 그 다음에 미분합니다. ln을 미분하면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죠. 근데 로그를 미분하게 되면 다시 ln이 분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진수분의 진수 미분 1 곱하기 로그를 이렇게 미분하게 되면 ln 2분의 1 ln 및 분의 1 플러스 똑같네요. 제 미분하시오.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ln 4분의 1 정리해보니까 x 플러스 6 곱하기 ln 2분의 1 플러스 음수는 양수니까 x 곱하기 ln4인데 ln4와 ln 1은 관련이 있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1을 앞으로 떨어뜨리면 2x ln 2분의 1 통분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건 미분계수 0, 그러니까 이 도함수가 0이 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둘을 붙여야죠. 그럼 붙이면 2x 가로 x 플러스 6 곱하기 ln이로 통분될 때고 얘는 2x가 필요하고 얘는 x 플러스 6이 필요하죠. 그럼 2x 3x 플러스 6 따라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때 x값은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마이너스 6부터 쭉 가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쭉 가고 0까지 이거 fx, f'x 이게 0이 되고 뭐 여기 양쪽 값 어차피 없으니까 뭐 지금 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양인가 음인가요? 음이죠. 얘가 양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아니죠. 이게 양이 되죠. 분모도 있잖아. 분모의 분자의 양. 아니 분모의 분자의 음분의 양. 얘가 음이네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양인데 얘는 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조사된 바로는 이게 증가, 얘가 감소. 그럼 얘가 극대. 근데 범위 양쪽 끝값 없고 극대값만 있기 때문에 그 극값이 하나인 경우는 그게 최대 아니면 최소가 되죠. 극대일 때는 최대, 극소일 때는 최소. 따라서 그 최대값은 f-2를 계산하시면 최대값이 되겠네요. 다음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구간은 나와 있고 미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미분합시다. 곰의 미분법 앞에 거 곱하기 뒤 거 플러스 뒷거 미분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sin x 이걸 묶게 되면 2x제곱 묶이면서 cosine x 마이너스 sin x가 되겠죠. 그러므로 도함수가 0이 될 때의 그때 x 값은 얘는 0이 될 수 없는 구조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여기 cosine x 마이너스 sin x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므로 sin x와 cosine x는 서로 같아야 된다. 어디 범위안에서? 저 구간 플러스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사인은 그려지고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죠. 네.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범위 양쪽 값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은 이거 찾아야 되잖아. 사인과 코사인 서로 같아질 때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게 언제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각도 45도, 4분의 파이일 때. 따라서 x가 4분의 파이일 때이지. 그때 도함수가 0이 된다. 그 증가표가 좀 필요하겠죠? 사실 증가표 안 그려도 되긴 한데 이제는 그래도 네, 증감 정도는 조사를 좀 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쭉 가서 그 다음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쭉 가고 2분의 파이 여기 도함수 0. 그럼 여기서는 4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을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도함수식이 뭐냐면 이거였지. 이거를 조사하는 거야.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를 조사하는 건데 4분의 8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이 코사인이고 빨간색이 사인이죠. 4분의 8보다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 코사인이 사인보다 커집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4분의 8와 2파이 사이 여기죠. 여기서는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어요. 사인이 크고 코사인이 작다는 얘기니까 이 값은 음이 되겠네요. 그럼 증가, 감소. 여기서 극대. 그럼 이게 당연히 최대이겠지. 이거보다 더 높은 값은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 중에 극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가 나와야 되는데, f-2분의 파이.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게 코사인 값 자체가, 좌우 대칭인 우함수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8을 집어넣으나, 2분의 8을 집어넣으나, 값이 얼마야? 코사인 값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지? 코사인 마이너스 1분의 파이도 0이야? 그럼 0 곱하기 어쩌고는 무조건 0이지. 그러면 이 값도 0, 이 값도 0. 그럼 결론은 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최대값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대값이니까 4분의 파이를 저기다 2에 x 대신에 4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정답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2의 4분의 파이 제곱. 이게 네, 최대값이 되고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된다. x 마이너스 맞고 플러스고 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근데 합성함수가 나왔네요. 드무고. 그럼 합성함수를 구하려면 fgx를 구해야 되고 먼저 아무래도 gx부터 먼저 조사하는 게 맞겠죠? 그럼 첫 번째 gx부터. gx는 쟤입니다. 근데 매번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사실 자꾸 주저하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 파트로 보는, 우리가 지금 교과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배운 거의 파트로 본다면 이건 합성함수의 합성이죠. 삼각함수의 합성이죠. 삼각함수의 합성의 변형법 그때 설명을 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는? a 곱하기 sin x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x.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합성하게 되면 루트로 끄집어내죠. 저기 x계수, 그러니까 사인 계수, 코사인 계수의 제곱의 합을 루트로 끄집어내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곱하기 sin x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네, 저렇게 정리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인데 사인 앞에 있는 루트 3을 제곱 3 코사인 앞에 있는 1을 제곱 둘을 더해서 루트 결론 루트 4니까 루트 2란 얘기지 2란 얘기지 2를 가로 밖으로 끄집어내면 분배돼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당연히 분모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sin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
자, 쓰다 보니까 2 곱하기 이 2분의 루트 3과 2분의 1을 적절히 뭐로 바꿔주냐면 sin x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코사인 언제가 2분의 루트 3이죠? 60도 3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x 먼저 써주고 여기는 사인을 바꿔 쓰는데 사인 60도 사인 똑같이 60 뭐야 30도잖아 왜 60도야 네 이렇게 6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정확하게 일치하죠 쓰고 나서 보니까 싸고 풀고 사인 덧셈 정리해요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gx입니다. gx. 근데 이 gx를 fx에 대입해야 되는데 gx가 생각보다 좀 정리는 되긴 됐지만 조금 복잡하니까 그래서 가볍게 우리는 치환을 이용합시다. 치환. gx를 간단하게 t라는 한 문자로 바꿔줍시다. 그럼 gx는 얘랑 같은데 최대치수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범위의 양쪽 끝값이 있어야 되지. 그럼 이 함수의 최대치수니까 결국은 ft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t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t가 누구냐면 얘거든요. 이 t의 범위는 이 사인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나고 2보다는 작거나겠죠. 이제 두 번째 풀이로 합니다. 두 번째 fgx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ft의 최대 최소를 구하란 말과 같죠. 대신에 범위는 이 범위를 갖다 쓰시는 겁니다. t의 범위. 그럼 집어넣었더니 ft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말이야?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0 네, 이렇게 이 식의 최대 최소 가는데 3차식이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하지만 미분은 필요합니다. f't 6t 제곱 마이너스 6t 6t로 묶어내면 6 마이너스 1 따라서 t가 0, t가 1에서 뭐가 되나요? 주어져 있는 저기는 3차 함수의 극값의 후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증가표를 그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t 쭉쭉쭉 그 다음에 숫자 크기로 본다면 0, 1,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과 1에서 도함수가 0이 되고 마이너스 2와 2에서는 나중에 다 계산하고 이게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0보다 작을 때는 뭐 t다 쓰다 말은 거 뭐야 뭐 이렇게 썼어? t-1이죠? 6을 써놨네 t-1 그러니까 여기에는 0보다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는 양이 되고 얘는 음이 되고 얘는 양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됩니다. 얘는 극대, 극소. 그럼 범위 양쪽 값 찾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다 집어넣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계산해야 되구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마이너스 18 극대값 0 대입하면 10 극소값 1 대입하면 9 다음에 여기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계산하면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14 최소값은 마이너스 18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큰 값에서 장값 빼야 되겠죠? 빼면 32 네, 이게 전화 정답이 됩니다.
합성도 약간 상함수의 합성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합성함수를 이게 상함수의 합성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치환을 거쳐, 이 합성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중간중간에 약간 꺼적지근한 건 그것 때문에, 상함수 합성. 저걸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꺼적지근한데.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4와 6인 직사각형 모양의 이게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우절절 얘기하지 말고. 자, 그림에 대한 설명. 자, 그런데 PQ 길이, PQ 어디요? 네, 저기 PQ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최소를 구하시오. PQ. 이왕 두는 미지수면 좀 의미 있게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최대값, 최소값은 전부 다 Y값이지. 그럼 PQ 길이의 최대 최소니까 여기다 Y를 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 근데 얘는 접었잖아. 그럼 접기 전에 있는 변에다 또 미수를 둬야 되니까 여기다가 나머지 x를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x가 될 겁니다. 여기는 4-x가 되겠죠. 가로 길이 4에서 x를 뺀 길이니까. 네, 그렇고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 다음은 또 마땅한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적용시켜 봅시다. 만약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도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이런 걸 지금 왜 쓰시는 겁니까? 그러면 빗변과 밑변의 관계니까 코사인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정리하시고 그러면 y분의 x. 그럼 이쪽 삼각형에서는 코사인 2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이거. 2세타잖아. 네,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그럼 이쪽에서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x분의 4-x랑 같네요. 밑변분의 밑변이니까.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면 코사인 파이 90 곱하기 짝수 그냥 코사인으로 가겠죠? 그 뒤에 2세타를 갖다 붙였는데 이거 몇 사분면 각이냐면 2사분면의 각.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준다. 그리고 x분의 4-x. 근데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덧셈 정리지. 배각 공식. 근데 코사인을 써먹어야 되니까 코사인 나오는 배각 공식은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기억해요? 이거 뭐 따로 써드리지 않아도 되죠? 왜 그런지? 네. x분의 4-x. 근데 코사인 세타가 여기 있었잖아. y분의 x. 그럼 그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게 음수를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y 제곱분의 x 제곱. 그게 x분의 4-x. 통분이 필요하네요. y 제곱분의 그냥 넘깁시다. 통분하지 말고 어차피 1 때문에 계산이 불편하니까 넘기고 하면 y 제곱분의 2x 제곱은 1 마이너스 x분의 4-x. 얘를 통분하면 x분의 x 마이너스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걸 뒤집은 다음에 양변에 2x제곱 곱하면 y제곱은 뒤집은 다음에 양변에 2x를 곱하면 2x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x-2분의 x세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 네. 자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정리한 식은 y제곱은 x-2분의 x세제곱 이렇게 정리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y의 최소를 구하는 거지 y제곱의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fx를 x-2의 x세제곱으로 보고 여기서 최소를 구한 다음에 그 최소를
루트 씌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의 최소를 구해. 근데 이거는 y 제곱이잖아. 내가 보는 건 y의 최소니까, y 제곱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y의 최소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네. 근데 여기 최소 구하랍니다. 그럼 이거는 분수니까, 뭐 약분도 안 되는 분수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최소를 계산해야 되겠죠? 미분합니다. 분모 제곱 곱하기 분자 미분 3x 가로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1 그다음에 분자 이렇게. 그럼 모아 정리해보니까 x-2의 제곱분에 이거 xx로 모을 수 있죠? x를 이렇게 모아보면 x로 모으면 여기 안에는 3x-2 3x-6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들어가네. 괜찮아요? 그럼 x-2의 제곱분의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네.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인 것 같은데? 제곱 빠졌다, 여기. 무슨 짓을 한 거죠? 네. 제곱 빠졌어요? 계산 다시 해야 되나? 3x제곱, 3x제곱, x-2, 1 마이너스 분배는, 네. 이렇게 됐고. 이걸 전기하게 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x 세제곱. 그럼 이걸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제곱. 이걸 묶으면 x 제곱으로 2x 제곱을 묶으면서 x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여요. 따라서 이게 0이 되는 x 값은 0 또는 3. 되니? 증감표 0, 3 네, 이렇게 하겠죠? 계산할 수 있겠나요, 여기는? 좀 귀찮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구했더니 여기서 최소값이 있어요. 여기 이걸 계산했더니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최소값이 나오면 그게 답이니? 아니라고 했죠? 지금 우리는 y의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구한 거는 y 제곱의 최소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최소값이 뭐가 있을 거야. 최소값이 있으면 y의 최소 구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마지막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마지막까지 신경 쓰시면 네,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중간에 계산도 좀 복잡해지고 코사인도 막 생함수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PQ는 반지름 OB에 평행하고 사각형, 정사각형이래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최대로 하는 3분 PQ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는 정사각형에서 여기 넓이를 빼야 되지. 여기라는 부분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이 넓이를 빼면 돼요. 근데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때 필요한 게 이런 보조선을 그어서 부채꼴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느낌이네. 여기 넓이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사각형 넓이에서 뺍니다. 누구를? 저 빗금친 부분은. 근데 저 빗금친 부분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내면 저 빗금친 부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할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 빼기 부채꼴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 이렇게 되네요. 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거는 저 정사각형이나 저 정사각의 한 변 길이겠죠? 한 변 길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잖아. 또 이때 필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세타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반지름은 1.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각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두 변을 사인 코사인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채워놓으면 돼요.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됐기 때문에 정사각형 넓이는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부채꼴 넓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것이 뭐죠? 2분의 1 곱하기 r제곱,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저 세타는 이제 호도법의 각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삼각형 넓이. 조금 뭐 밑변 높이 나와 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까지. 네. 자, 이제 그런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한 번만 깔끔하게 좀 정리해 봅시다.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세타 플러스 2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뭐 묶을 건 없어요. 이거를 만약 내가 지금 우리가 구했던 넓이를 그냥 S 세타라고 합시다. 넓이니까 S 세타. 근데 이 넓이 값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분 PQ였죠? PQ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PQ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말 같은 말이죠. 사인 세타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고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이 넓이를 미분해 이 상태로 좀 해결이 안 되잖아.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미분을 해야 될 테니까 이거를 미분합시다. 미분. 그럼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써야 되고 다음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고 얘는 미분하면 플러스 2분의 1 쓰신 다음에 앞에 거 미분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뒷거 미분 그러니까 플러스 뒷거 미분 곱 앞인데 뒷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네. 괜찮겠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이 부분을 좀 변형해 봅시다.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과 같죠. 그럼 이 가로안을 다시 정리해 보면 가로안은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고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돼요. 또 분배합니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을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없어지고 이걸 사인 세타로 묶어요. 그러면 앞에는 2 코사인 세타가 남고 뒤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남고 자 이렇게 자 이게 S 프라임 세타를 계산한 건데 범위가 필요하죠. 역시나 이것도 세타의 범위는 아까 우리가 세타를 이 각으로 정했는데 이 각은 예각이죠. 0보다는 크지만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겠네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없는 생타라면 사인 이렇게 그림에 따라서 이 값은 항상 양수지. 0이 될 수는 없네요. 그럼 어디서 0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함수인 S 프라임 세타가 0이 되는 값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해보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을 때 0이 된다고 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지? 아까처럼 우리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45도에서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코사인 값의 2배를 하는 값과 사인 세타가 언제가 다른지 알기는 어렵잖아.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양면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식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나누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이게 탄젠트로 바뀌어요. 결국은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세타가 2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근데 이 다음부터 또 막 해가야 되거든? 뭘 해가야 돼요? 탄젠트 세타가 2가 되는 또 세타값 찾아야 돼. 근데 2는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럼 그 세타가 얼마인지 우리가 찾기가 힘들잖아. 약간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요령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봐. 어차피 세타라는 게 범위의 양쪽 끝값과 극대 극소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최대치수 구하는 거지. 그렇지? 더군다나 문제는 최대치수를 다 구하는 문제도 아니고 뭘 구하라고 됐었나요?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야. 넓이의 최대값 구하려면 범위의 양쪽 끝값, 그 다음에 극대값이 필요하지. 근데 범위 양쪽 끝값이 없잖아. 그렇지?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세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탄젠트 뭘 집어넣었더니 2가 될 때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는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 세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타에서 뭐가 발생하겠니? 극대가 발생하고 이 극대가 최대겠지. 여기서 요령이 필요한 거죠. 뭐 일일이 다 계산하고 막 그럼 선생님 최대 극대가 되기 위한 세타는 얼마인 거죠? 이게 특수각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압니까? 탄젠트 몇 도에서 2가 나오는 거야? 몰라. 나도 몰라 이거. 그러므로 이게 좀 개념적으로 범위 양쪽 끝과 붙고 지금 문제 자체가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탄젠트 세타가 2가 될 때 저 세타에서 결국 극대가 되고 그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문제 다시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선분 PQ의 길이야. 선분 PQ의 길이가 처음에 보면 사인 세타라고 정의되어 있었잖아. 결국 우리는 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지. 탄젠트 세타가 2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 세타니까 당연히 사인 세타일 때도 이게 최대가 되겠죠. 왜냐면 사인과 탄젠트는 1사분면서 증가함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되겠네요. 탄젠트 세타, 이걸 세타로 치고 2가 나오려면 여기 1, 여기 2, 그럼 여기는 루트 5.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5분의 2, 이걸 유리하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살짝 그렇죠? 약간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계산도 좀 복잡한 데다가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847번을 봅시다. 이거는 은근히 교과서마다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무엇을 이용하냐의 차이점인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4인 9에 외접하는 직원뿔의 부피가 최소일 때 직원뿔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구합니다. 직원뿔의 부피, 그러니까 직원뿔의 부피란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뿔의 부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 파이 r 제곱이 밑넓이를 말하고 이 h가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밑면의 반지름, 부피가 최소일 때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r 값에 관련된 식이지. 그럼 이 h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두 개 되면 최대치수 못 구하잖아. 한 문자에 대한 2차, 3차, 4차인 최대치수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 이 h를 문제 풀기 전에 빨리 느낌을 잡아야 돼요. h는 하면서 뭐가 나오도록? r에 관한 식. 그래서 h 대신에 이 r에 관한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r에 대한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뭐 3차나 4차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테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최대치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입체적으로 그리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본 모습. 직원뿔. 자, 이런 게 있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9. 정확하게 그렸나 본데?
음. 이런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뭐 정면에서 봤을 때 모습 이해하겠나요? 딱 정면에 봤을 때 이런 모양일 거라네. 직 원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 그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선 일단 뭐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직원뿔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일 테고 수선을 그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성질 다 써봐야 되겠죠? 그리고 원의 중심도 표시해야 될 겁니다. 반지름 여기겠죠. R. 근데 반지름 알고 있네요. 반지름 알고 있는데 얼마예요? 4. 9의 반지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직 원뿔의 반지름이면 여기 길이를 모른다는 얘기지. 이게 밑면을 이제 밑에서 보게 되면 이쪽이 반지름이 될 테니까.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높이일 거예요. H.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가 좀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이게 H와 R을 어떻게 이어야 되며, 저 R과 저 4는 또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그건 근데 눈에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요? 이거 일단 긋고 봐야 되잖아, 이거를. 이거 안 긋고 어떻게 풉니까? 4와 R을 이용해서 직각삼각을 통해서 피타고라스라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적용시키려면 이 보조선 그어줘야 되잖아. 근데 보조선 그어주게 되면 이 각도가 나타나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되죠? 세타가 되겠죠, 당연히. 왜지? 이쪽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쭉 하고 그어주면 이거 합동이잖아. 위아래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세타가 같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그렇다면 저 세타와 R과 4를 같이 써먹어야 되는데 같이 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상함수 중에 탄젠트가 필요하지. 탄젠트 세타. 그래야 밑변 R 높이 4가 될 테니까. 그런데 R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아까 말했지만 R과 H를 강제로 이어야 돼. 그러면 H가 나오고 저 세타를 써먹고 R을 써먹으려면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되죠? 이 왼쪽에 있는 큰 직각삼각형을 봐야 H도 나오고 R도 나오고 세타도 나오는 거지. 단 이 각도가 2세타죠. 탄젠트 2세타는 R분의 H. 그래서 위에는 세타고 아래는 2세타인데요? 탄젠트에 더 센 놈이 있으면 되잖아. 탄젠트 2세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분의 2 탄젠트 세타. 여기다 대입해요.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6 분의 2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R분의 8. 분모와 분자에 각각 R제곱 곱해봅시다. R제곱 곱하면 얘는 R제곱 마이너스 16. 그래서 R제곱 곱하면 8R. 됐니? 이게 누구랑 같다고? 얘랑 같은 거잖아. 얘가 여기는 탄젠트 2세타의 값인 R분의 H와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대각선만을 곱하다 보니까 H 가로 R제곱 마이너스 16은 8R의 제곱. 따라서 H는 R제곱 마이너스 16분의 8R의 제곱. 이제 됐네요. 드디어 이제 H가 나왔죠? 저 위에 있는 관계식에다 이제 드디어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부피를 그냥 V라고 합시다. 보통 부피는 V라고 쓰니까. V 세타, VR, R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VR. VR은 3분의 1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을 분자에다 올리게 되면 R제곱 마이너스 16분의 8R의 4제곱. 되시겠어요? 네. 여기에 이제 남은 거는 직 원뿔의 부피, 얘가 이 부피가 최소일 때, 그럼 최소 갖고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또 미분하셔야 되는 거죠. V 프라임 R
3분의 1파이는 개수니까 그냥 놔주고 얘를 미분하면 되죠. 목의 미분법 분모 제곱 r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미분 32r 세제곱 가로 r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분모 미분 마이너스 2r 곱하기 분자 8r의 4제곱. 최대한 모아주는 거죠. 3분의 1파이 곱하기 분모의 제곱한 다음에 분자를 보니까 여기 16이 겹치죠. 일단 16을 바깥으로 빼내고 여기는 r의 세제곱, 얘는 r의 5제곱. r의 세제곱 겹치니까 r의 세제곱 바깥으로 빼요. 그럼 여기 남은 거는 2가 남았지. 2를 분배하게 되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32. 여기는 16 r 세제곱 빠졌으니까 뭐가 남았나요?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남죠. 그러면 3분의 1 파이 분모는 일단 놔두고 분자를 정리하면 16r의 세제곱 r제곱 마이너스 32 됐니? 그럼 이게 0이 되는 r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니까 4 루트 2.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뭐하죠? 증가함표 작성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뭘 찾는 거였죠? 부피가 최소일 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값 중에 범위 양쪽 극값은 없다 지금. 그렇지? 이 r은 0보다 크지. 근데 어디까지 간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범위 양쪽 극값은 없고 극값을 조사하는 건데 최소 구하는 문제니까 극소만 찾으면 돼요. 이 안에서 이제 극소를 찾아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극소 계산하는 거는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번 생략하도록 할게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818번. 단면이 등변 사다리꼴의 모양의 오래 흐르는 통로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통로의 단면에서 밑변과 등변의 길이가 모두 4m이고 단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할 때 단면의 넓이 값을 구합니다. 단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 등변 사다리꼴이나 이렇게 사다리꼴 문제 나오면 보통은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죠. 그걸 자르고 시작해야 돼요. 자르고. 그럼 여기는 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테고, 그럼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윗변을 구하려면 이변 길이가 필요할 텐데, 이변 길이를 계산할 때 우리가 배웠던 또 역시나 이 각을 세타라고 두고, 등변이니까 여기도 세타로 두겠죠. 그럼 이변의 길이는 빗변과 아무래도 밑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코사인이 필요하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4분의 2변인데, 그치? 그럼 이변을 계산하면 4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4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럼 넓이값 S 세타를 구하시오 그러면 윗변 다 더하면 얼마예요? 4 플러스 8 코사인 세타 아랫변까지 더하면 8을 바깥으로 뺄까요? 8 플러스 8 코사인 세타니까 8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까지 한 겁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도 필요하네. 여기는 4 사인 세타 곱하기 4 사인 세타. 얘를 2로 나누면 넓이 값이 나오는. 그럼 이렇게 약분 하나 하면 4 남고 4, 4, 16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네,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넓이 값에 뭐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도 역시나 미분이 필요하죠. 이 상태로는 뭐 최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미분해 봅시다. 그럼 16은 놔두고 곱의 미분이죠. 사인부터 먼저 미분할까요? 16은 놔두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가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얘 미분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럼 정리해보면 16 놔두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거는 뭐 합성할 필요 없이 이거를 정리해서 이걸 코사인을 바꾸면 다 코사인을 바뀌겠죠.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같으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16 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넓이를 미분한 도함수식이 됐죠. 좀 귀찮으니까 치환해볼까요? 여기서 코사인을 t라고 바꿔봅시다. 근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어디 사이죠? 0보다 크고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작겠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지. 그렇지? 그래서 t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s 프라임 t 16 가로 2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인수분해 16 가로 2t t 1 이쪽에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1 근데 이게 0이 지금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에 t 값 마이너스 1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아까 말했지만 t 값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t 값은 2분의 1 t 값이 누구냐면 코사인 세타였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그럼 세타가 언제일 때입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는 세타 중에 2분의 1 되는 값은 60도 3분의 파이 그럼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온다. 3분의 파이를 저도 대입해서 나머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 계산까지는 여러분이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각각 8m, 1m인 통로가 수직으로 만난답니다. 막대를 수평으로 돌고 모서리를 돌아갈 때 막대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차피 막대 길이의 최대값 구하려면 그냥 이렇게 막대 길이 이렇게 눕히면 안 되나요? 이렇게? 최대 아닙니까? 최대인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거는 원래 여기서 눕혀져 있는 게 아니잖아. 세워져 있는 거를 이렇게 눕혀가는 과정이잖아. 근데 막대기 길이가 만약 이만큼이라면 과연 반대로 이게 세워져 있는 거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를 이렇게 눕혀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반대로 빼서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길면 이게 눕혀지나? 세워지나? 이게 세우려고 하다 보면 부러지지. 양쪽 끝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폭보다 이 폭이 크다 보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빼낼 때 부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라는 얘기냐면 이 막대 길이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막대기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가장 적합할 만큼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세운 거를 이렇게 눕힐 때 너무 길면 들어가진 않잖아. 꽉 맞는 상태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점을 지나되 가장 작은 변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나요? 가장 작은 변을 구하라.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림을 여기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 있는 각도 억각으로 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8이 될 테고, 여기는 이 길이는, 여기를 그림을 잘못 그려놨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림을 좀 보니까 잘못 그려놨네? 이쪽으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 이쪽으로 그려야 되는 거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뭐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정확히 그려야 되죠. 세타. 여기가 1이에요. 됐니? 그럼 빗변과 밑변의 관계니까 코사인이겠죠? 근데 얘는 빗변 쪽에 있으니까,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밑변에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계산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8.
얘는 빗변과 높이인데 빗변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지금은 길이 값을 만약 내가 L 세타라고 한다면 L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8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의 최대가 아니고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돼요.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길면 뭐 안 들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걸 찾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길이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알만한 함수식이 아니잖아. 따라서 우리가 알만한 1차 함수나 2차 함수라면 누가 이걸 미분합니까? 솔직히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근데 복잡한 함수식이고 우리가 자주 안 달아봤던 이런 함수들의 식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미분하고 봐야 되잖아. 미분합시다. 그럼 이건 뭐의 미분이죠? 분모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분자 이거 상수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이건 플러스 바뀌었네요. 사인 세타 8 사인 세타 얘는 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괜찮겠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통분이 필요하죠? 그럼 저거 0만 들어야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그럼 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8 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자 따라서 이 L 프라임 세타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려면 8 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이 서로 같아지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아까도 했잖아?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계수가 서로 똑같을 때는 관계없는데 계수가 다를 때는 양변을 코사인을 나눈다고 했죠? 근데 코사인이 지금 세제곱 돼 있으니까 코사인 세제곱으로 양변을 나눕시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을 나누면 좌변은 8 탄젠트 세타의 세제곱, 우변은 1.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세제곱값이 8분의 1이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은 2분의 1. 괜찮죠? 근데 탄젠트 언제 2분의 1이요? 이게 특수각이요? 이것도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그치? 특수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 될 때 어떤 각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 각에서 지금 이게 조함수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범위 양쪽 값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겠죠. 지금 우리는 이 식의 최소, 이 성분의 최소를 구해야 막대기의 최대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최소값을 구하는 세타가 탄젠트를 붙였을 때 2분의 1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구하냐면 이 막대 길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봐라. 여기서 최소가 나오는 건 알았지? 근데 세타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어렵게 특수각이 아닌 거 가지고 어렵게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얘랑 얘랑의 합이잖아. 안 그래? 얘랑 얘랑 합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랑 얘랑 합의 최대값은 이게 최소일 때거든. 그럼 이게 최소일 때 사인 코사인은 그림 그리면 되잖아. 이 1 여기 루트 5. 사인은 루트 5분의 1, 코사인 루트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어렵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제 활용은 끝났네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음에 근데 유형 17번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유형 17번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저기 유형 17번에 두 문제가 이건 딱히 없어요. 뭐 딱히 뭐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 밑에는 두 문제를 풀고 내용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했었잖아. 미적 지금 우리가 이쪽 미적분 들어오기 전에 수투 여러분 배울 때 이런 거 기억 안 나나요? 뭐 예를 들어 뭐 3차식 있어. x3차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 다음 3차 방정식이 3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이런 문제 있었잖아? 우리가 배웠잖아 이거.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
K가 포함되지 않아 있는 관계식과 K가 있는 식을 분리를 하죠. 분리한 다음에 좌변을 Y라고 두고 이 뭐하니? 3차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 우변을 Y라고 둔 다음에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나오려면 이렇게 만나게 그려야 되겠지. 그럼 이 K 값은 극대보다는 아래, 극소보다는 위에. 따라서 K의 범위는 극소보다 크고 극대보다 작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극대, 극소가 아니고 뭐가 핵심이었냐면 함수식, 우리가 정리하거나 그림을 이용하거나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함수식과 그렇지 않은 문자를 뭐 했었나요?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상수랑 분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두 개 함수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두 개 함수를 분리하는 과정.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패턴도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는 건데 854번 문제. 이제 근데 앞쪽에서 배웠던 그거는 우리가 수학 2에서 배웠던 거는 이게 다함수라 좀 쉬웠던 거고 같은 맥락의 같은 개념인데 얘는 뭐 지수, 로그, 상함수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854번 문제. 다음 범위 안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분리할 게 없네요. 좌변, 우변은 뭐 깔끔하게 딱 구분돼 있지. k가 있는 함수와 k가 없는 함수. 그럼 좌변 y는 sin 파이 x, 우변 y는 kx 따로따로 그리는 거죠. 근데 sin 파이 x를 그리는데 그 sin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인가요? 이제 주기.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걔를 파이로 나눴으니까 주기는 2입니다. 최대는 얼마죠? 1이죠. 최소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구간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주기가 원래 2짜리인데 1까지만 그리라는 얘기는 반쪽만 그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반만 그리고 이쪽도 반만 그리고 최대값 플러스 1,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잖아요. 반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쪽 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걸 그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sin 파이 x를 그린 거예요. y는 sin 파이 x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라고. 그 다음은 k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내가 이 파란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더니 이 빨간색 sin 파이 x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y는 kx. 원점은 꼭 지나가야 됩니다. 원점은 꼭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세 점. 하나, 둘, 셋. 그러면 되네. 근데 그럼 어디까지 이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1차함수 그래프인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언제까지? 많이 누우면 여기까지 누울 수 있지. 이 기울기가 막 계속 누워. 점점 누워. 누우면 세 점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세 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죠. 그럼 어디까지 세울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 이거 어디까지 세울 수 있나요? 잘 봐야 돼. 여기까지 세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기, 정확히 말하면 점선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점선으로. 이렇게 되기 전까지.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이 선의 이름이 접선이죠.
이게 접선이잖아. 여기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접선이거든. 그러니까 접선이 될 때 기울기보다는 좀 더 내려오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답 하나는 정해졌죠? K값의 범위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때 K값은 0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0보다는 큰데 이 접선일 때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얘기인데. 문제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접선의 방식을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접선의 기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니까 F' 0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저거 미분하라는 얘기인데 sin 파이 x를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맞나요? 거기다 뭐 대입하라고? 0 대입하라고. 여기다 0 대입하면 그럼 0 아니에요? 0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0입니까? 0 아니야. x에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 되지. 코사인 0은 1이야. 결국 뭐가 남죠? 파이가 남죠. 그러니까 0,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k값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면 이 사이를 움직이면서 지금 얘처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x에 대한 방정식 lnx는 kx 세제곱이니? 세제곱. B.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두 개 그래프를 나눠서 그리는 겁니다. y는 lnx의 그래프와 y는 kx의 세제곱 그래프를 각각 그리는 거예요. 대략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구해놓은 건 없지만 대략 그림을 그려볼게요. lnx면 미시 2인 증가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kx면 kx 세제곱이잖아. 원점을 지나는 3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파란색, 까만색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 접할 때보다 어떻게 되니?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지나가야 여기 하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게 이 K의 정체예요. 3차 앞에는 K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죠? 펑퍼짐해지지. 이걸 다르게 말하면 X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말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이때 있지. 접할 때의 K보다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치웁시다. 접할 때 K보다 숫자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러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완전히 펑펑해져도 여전히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아, 그러면 됐구나. 그럼 접할 때가 핵심이네? 문제 이제 포인트를 짚었어요. 이제 접할 때를 찾자. 접할 때. 근데 이거 접할 때는 이거 아니야? y는 fx와 y는 gx가 x값 t에서 접한다. 이거 우리 참 많이 했어. 시험에도 나왔었고. x값 t에서 접한다. 이게 무슨 의미였죠? 두 가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 ft와 gt가 같다. 그리고 f't와 g't가 같다. 이해하겠어요?
이 시간 얼마인데 이거 계산 지저분한데 할 수 있겠니? 믿어도 돼? 그럼 여기서 이제 t값이 나오겠지? 어떤 만족하는 t값이 있을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t값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네모라고 칩시다. 그러면 k는 어떻게 된다고? 저 네모보다 작으면 돼. 그치?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이게 답이야? 약간 허전하지 않아? k가 어떤 양수값이겠죠, 이게? 어떤 양수보다 작아. 그럼 계속 작다 보면 0도 되고 음도 된다는 얘기인데 0 되면 안 되지. 0 되면 왜 안 돼? k가 0이 되면 이건 y는 0이라는 x축이 되고 그러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음수가 되면?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역시나 또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아, 이게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결론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여기 마무리를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잖아. 두 그래프가 접합니다 라고 할 때 x값 t에서 두 그래프는 접합니다 그러면 ft, gt 갖고 f', t, g', 이건 많이 했던 거라 뭐 계산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건너가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원망하지 말고 왜 계산 안 해줬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시간상 한 문제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58번 볼까요? 자, 이 곡선이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할 변곡점이면 뭐가 필요해요? 이계도함수가 필요하죠? 두 번 미분 일단 필요할 거면 한 번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2 앞으로 2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 떨어진 거고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거 마이너스 맞지? 얘는 플러스고 얘 미분하면 2ax 괜찮나요? 한 번 더 미분합시다.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합성되면서 이거 또 내려올 테니까 4 곱하기 2의 2x제곱 얘는 또 마이너스가 내려와서 곱해지니까 플러스 4 2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a 자 됐어요. 자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문제가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단순하지 않는 문제죠. 개념적으로 많이는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해가 좀 깊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봐. 만약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 극값 C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극값 되기 위한 조건. 일단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일단은 0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값 저 a를 기준해서 x값 a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호가 다르다. 맞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가 무조건 뭐 해야 되죠? x축을 통과해야 되지. 그래야 도함수가 0이 되면서 이 도함수가 이쪽에서는 양수, 이쪽에서는 음수. 그래서 얘는 증가하면서 갑자기 감소되는 구간이니까 얘가 극대.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x축과 만나면서 거기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하나는 x 밑에, 하나는 x 위에. 그래 얘가 양수.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얘가 극소. 이렇지 않았었니? 이 개념과 다를 게 없다고. 변곡점 하면 이계 도함수가 뭐가 되죠? 일단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x값 a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호가 달라진다란 뜻은 내가 이계도함수를 그릴 때 그 이계도함수가 이해를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계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이계도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변곡점이 발생하니? 이게 x축이야. 이계도함수가 만약 x 위로 붕 떠 있으면
안 발생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발생하니? 안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 이 점에서 이계도함수가 0이 되면 그 점의 왼쪽, 오른쪽에서 부가 다르잖아. 이계도함수가 양수? 이건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음수? 아래로 불러. 됐니? 그럼 위로 불러? 그러니까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한 거니까 이런 식의 변곡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즘에서. 이런 식의 변곡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뭐가 끝났냐면 여기 계산만 잘하면 돼. 그리고 계산할 때 살짝 뭐가 쓰이냐면 이게 좀 어려워. 살짝 여기서 산술기하가 쓰여. 무슨 뜬금없이 산술기야. 이게 공부가 좀 꼼꼼하게 잘 되는 학생들은 금방 알아. 얘랑 얘랑 무슨 관계죠? 얘네들이 무슨 관계예요? 역수잖아. 역수합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 역수합의, 역수합의 최소값은, 역수합의 최소는 얼마죠? 2지. 그렇잖아. 이게 a와 a분의 1을 더한 값은 a와 a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루트 co 두 배한 값과 같은데 이 역수니까 1이잖아. 없어지고 2가 최소값이에요. 어차피 이거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를 왜 지금 저희는 지금 선생님 변곡점을 찾는 거지 산술기야 뭐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 왜 갑자기 여기서 선생님 산술기를 썼냐면 이 주어져 있는 이계도함수 이 이계도함수인 이 값은 항상 뭐보다 커 나왔냐면 8 플러스 2a보다는 커 나왔지. 왜냐면 얘네들이 역수잖아. 오해하면 안 된다. 얘네들이 역수니까 4가 앞에 곱해져 있잖아. 4를 바깥으로 뺐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최소값 2인데 거기다 4를 곱하니까 8이 최소값이야. 8 플러스 2a가 잘 봐. x축이야. 8 플러스 2a가 뭐라고? 이 이계도함수의 최소값이라고. 이게 8 플러스 2a라고. 됐니? 그럼 그 8 플러스 2a라는 좀 더 위로 할까? 8 플러스 2a라는 이 최소값이 x축 밑으로 내려가야지. 맞니?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맞아? 이게 가장 작으니까. 얘보다 더 작은 건 없어요. 근데 이 가장 작은 게 x에 걸치면 아까처럼 안 되지? 이게 동서 0이 되긴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부가 둘 다 양수예요. 부가 안 바뀌어요. 그 등호 붙으면 안 되고 얘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고 이 모양이 돼야 되니까 이 모양이 되려면 8 플러스 1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넘어가고 나누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실수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된다. 아니,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된다. 좀 어렵죠, 살짝? 할만해요, 근데? 네, 좋아요. 자, 네, 근데 문제가 또 좀 더 남았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미니 나오면, 어, 저번에 왜 한 주 빠진 수업 있잖아. 미니 나오면 서로 시간 맞춰서 정상적으로 보강을 할 거야. 근데 한 방에 다 보강하기 힘들면 야금야금 한 시간씩 뭐 한 시간 반씩 붙여가면서 보강하면서 할 거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알겠죠?